저는 이제 뭐 부자의 정의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성공이나 부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어쨌든 가전주부 채널이 그래도 성공한 채널이잖아요. 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비결. 요즘에, 예.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진짜 많이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시작한 당시에는 주부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런 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가전주부, 그쵸. 장명 하나는 끝내줬죠. 근데 좀 이름값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선입견을 제가 좀 깬 부분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 분야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를 시작을 한 거, 그것도 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약간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는 좀 너무 시작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집에서 커튼 쳐놓고 그냥 하면 돼. 이런 걸 좀 용기를 심어주는 초기 영상에 채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약간 그래도 좀 잘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럼 만나본 성공한 좀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네. 특징 딱 한 가지 정도만 있다면? 예, 일단 엄청 부지런하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지런하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성공한 사람 중에 대충 살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게으르고 스케줄이 좀 루즈할지언정 머리는 항상 바쁜 거. 그게 저는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좀 자기 철학을 지켜가는 부분도 있지만 빨리 꺾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컨텐츠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만은 좀 자기 고집을 너무 가져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보는 사람은 시청자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김 작가님도 충분히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작가로서 이렇게 좀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훨씬 많이 전달하려고 했죠. 했다면 재테크가 먹히니까 맞아요. 그걸 이렇게 딱 좀 트셨잖아요. 네, 그런 역량이 존학계입니다. 있어야 돼요. 네. 네, 조회수가 나는 괴물입니다. 네, 아예 존학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게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촉과 어떤 그거를 좀 따라가는 영리함이라고 생각해요. 여우다. 여우. 요번에 이 네. 책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 맞아요. 출간하셨는데 네. 이 책 제목처럼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의 특징 그리고 네. 잘 사는 사람들의 네. 특징 네.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좀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뭐 진짜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했는데 예전이랑은 좀 기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성공한 회장님이나 뭐 성공한 대표님,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자체도 이렇게 뭔가 뭐 좀 일가를 이루고 그런 분들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쵸.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에서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사는 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뭐 밀란 원나님 유튜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 물론 이제 일가를 이루셨고 커리어적으로도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밀란 원나님을 이렇게 좀 높이 사는 이유, 너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정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가정도 뭐 등한시하고 일에만 올인한다. 그렇게 해야 뭐 된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면 요즘은 가지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그렇게 살려고 안 하세요. 다 누리려고 하시고 모든 측면에서의 이제 약간 놓치는 부분 없게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서 또 네. 행복과 그런 걸 맞아요.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거죠. 건강도 놓치지 않고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일도 놓치지 않고 뭐 행복한 가정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축을 다 단단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성공을 말하는 기준도 달라졌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이 성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 성공 얘기하셔서 네. 그러면 바로 좀 요 질문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지만 네.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이제 책에 좀 내용이 있던데 네. 그러면 이제 가전주부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랑 부자가 된다면 네. 꼭 이루고 싶은 뭔가 한 가지 정도 있다면 네. 뭘까요? 저는 이제 뭐 부자의 정의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성공이나 부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화를 내지 않는 거.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성공이고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신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내가 이걸 샀는데 뭐 불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상점 주인이 이건 교환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지만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까지 있으면 그래 다시 하나 좋은 거 사고 말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진짜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지 뭐 이렇게 나를 비이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남에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성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눈도 많아지고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좀 함축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가전주부님은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으신데요? 화를 안 내고 싶어요. 안 아직 싸우고. 화가 많으세요? 화가 많죠. 예, 지금 이제 어디 가서 또 제가 뭐 싸우기도 해야 되고 저에게 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네네. 뭐 아직도 많고 저를 뭐 알아보고 이렇게 막 잘해주고 이런 건 잘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가 막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성공을 하면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정말 베풀면서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성공이나 뭐 부 이런 쪽으로 향해 가다 보면 네. 이게 위에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거기서 행복을 얻는 사람보다 불행을 느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다들 인생의 하이라이트, 네. 내가 먹었던 컵라면 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한 오마카세 올릴 거고, 스시 오마카세 올릴 거고, 네. 내가 뭐 산 뭐 그냥 뭐 10,000원, 20,000원짜리 티셔츠 올리겠어요? 명품 티셔츠 올리고 네. 명품 가방 올릴 테니까. 네. 좀 거기서 좀 헤어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평소에 그럼 막 부럽고 이렇게 서럽고 그러세요? 아니 뭐 솔직히요? 서러울 위치는 아니지만 예. 솔직히 절대적인 게 약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뭐 많이 들리는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네.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 살잖아. 예. 그리고 다 보여. 예. 그럼 정말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남과 비교해도 내가 너무 밀리지 않는 정도, 어느 정도 그게 돈이라면 돈, 네네. 뭐 직업이라면 직업, 네. 이런 게 좀 가지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점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저도 너무 공감을 해요. 너무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남의 행복을 보면서 막 축하를 해주거나 아, 힘들죠. 나의 상황을 정말 비교를 하지 않고 자격지심 안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야만 또 그게 되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행복과 성공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저에게 있어서 행복과 성공의 정의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거 하나 놓치고 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 있는 삶? 이런 식으로 저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럼 저는 나는 여러 개를 다 놓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아주 빼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남이 가진 거를 내 기준 없이 매사 모든 걸 다 부러워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명확한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도 100가지를 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러움이.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는 걸 좁아지고 시기하는 걸 좁혀 나가는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성공하는 삶과 좀 가까워지는 과정이지 네.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고 뭐 시기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러움이 사실은 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안 따라오는 감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부러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 같은 거라면 네. 욕심은 내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나를 갉아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똑같은 뭐 이슬을 먹고 뱀은 뭐 독을 만들어내고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같은 재료를 어떻게 소화할지의 문제인 거지. 예.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예. 지금 행복이라고 얘기하셔서 네. 그럼 어떤 모습에서 내가 베스트로 보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 좀 있던데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대하는 매너에서의 좀 그런 이야기였어요.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쓴 건데 그 코코 샤넬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너를 평가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너를 평가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게 뭐 어떻게 예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은 저를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내가 뭐 이 사회가 막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거 뭐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내용을 궁금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나를 포장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난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거를 나빠 보이게끔 이렇게 내미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없죠. 거죠. 관심을 갖게 하고 뭐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프로의 자세다. 이제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네.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 그리고 계기가 있었나요? 내가 원하는 게 100가지가 아닌데 세상이 100가지가 다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 100가지를 다 원하다 보면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고 저한테 맞는 핏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냥 그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다 내가 인정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좀 그러니까 오히려 좀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나운서 일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널 A에서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좀 개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야, 저는 네. 개성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상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외모에 내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적도 많았다. 이게 아주 책인지, 뭐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냥 만약에 캐릭터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저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쁜 사람 그리면 되죠. 아이 무슨 아유 또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약간 개성이 없는 제 모습이 저는 항상 좀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내 틀에 갇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맞출 수도 없고 없죠. 필요도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돈이 더 나와 뭐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줄 것도 아니고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색깔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채널들이 또 더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매력에 빠져들지 옛날에 어디서 봤던 것 같고 그냥 뭐 어디 나올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좀 흥미를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나운서 얘기해 주셔서 네. 프롤로그에서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네네. 코멘트가 있던데 네네. 사실 가전주부님이 이러기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네. 왜냐면 아나운서도 하셨고 네네네. 아나운서로 하면 또 여자분들이 특히나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유튜버로서도 좀 잘 되셨는데 네 너무 본인 자존감을 네. 일부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시도하려고 하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면 고가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뭐라고 책을 써? 이렇게 막 말할 것 같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빌리 아일리시라고 가수 아시죠? 그 10대 이제 여자 가수인데 하여튼 그 가수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어떤 업적을 쌓든 어떤 정말 헛짓거리를 하든 이게 다 상관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뭘 잘하든 잘못을 하든 지금 당장은 뭐 비난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흙이 되실 거잖아요. 저도 흙이 될 거고. 우리 다 우주의 먼지잖아요. 막말도 너는 흙이 될 거야. 네, 얘기야. 흙이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질 존재인데 오히려 저는 내가 하는 그 발자취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자의식 과잉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가장 큰 꿈이 지금 내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김 작가님 어릴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좋은 미래가 지금의 모습이세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뭐 어릴 때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 우리 때만 해도 저는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뭐 미래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소망에서 벗어난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데 다 이미 실패를 했는데 뭐가 두렵냐. 이미 실패를 했는데 뭐가 두렵고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자.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무언가를 좀 도전하는 게 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안 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자의식
다행이다. 예, 사람들은 뭐 당신의 인생 뭐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죠. 맞아요. 그냥 관심을 가질 때는 그거죠. 그냥 요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관심을 갖거나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이렇게 뭔가 말을 보태고 싶을 때 관심을 갖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가장 작은 습관이나 네. 뭐 꼭 가져야 될 마인드 뭐 있다 생각하세요, 가전주부님은?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아마 김 작가님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자기가 자산가들을 막 이렇게 만나봤대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다 오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가니까. 네. 왜냐면은 그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하고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관리하고 다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오래 사는 거에 다 관심이 있고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건강이 중요하지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뻔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벌어놓고 죽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저 또 테크 이런 쪽 많이 하니까 전 제일 아까운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 거예요. 아니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다 이렇게 다 바꿔놓고 자기는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무슨 소용인가. 정말 건강해야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운동을 저는 진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하세요? 운동해요. 저 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김 작가님 거 사실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서퍼 이야기 쓰셨잖아요. 네네네. 내가 되게 실력 있는 서퍼인데 뭐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이제 잘 탈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도를 기다리는 건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좋은 파도가 와도 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든 몸이든 뭐 정신이든 뭐든 간에 최상의 상태를 항상 유지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이제 운을 잡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상의 나를 만들려면 운동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사실 저희가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많이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뭐 테니스든 네. 뭐 골프든 모든 다양한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체력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냐면 경기를 계속 뛰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굉장히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건강을 사실 포기하면서 딴 것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단기전에는 괜찮은데 네. 장기전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업적을 이제 자기가 쌓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공이고 그걸로 인해서 누리는 거, 그 행복, 좀 개인적인 행복을 또 누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요즘 운동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 작가 요즘 테니스 시작했습니다.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많이 올렸어요. 예. 여러분 혹시 테니스 코트 있으신 분들 꼭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코트 예약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요즘 또 골프랑 테니스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쳤습니다, 예. 다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로잡는 자기 투자법은 뭐 있을까요? 또 김 작가 TV 채널이 아시다시피 네. 재테크 채널이니까 네네. 나를 위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투자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뭐 김 작가님 채널도 그렇고 다른 채널들도 보면서 이제 뭐 부동산 채널도 있을 거고 뭐 주식 채널도 있고 뭐 비트코인 하는 뭐 이런 또 가상화폐 그런 채널들도 있고 다 봐요. 이제 보면서 이제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저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채널들에서도 항상 다 제가 자기한테 맞는 행복을 찾아라. 자기한테 맞는 그 성공의 그림을 찾는 게 우선이다. 자기를 잘 알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재테크 채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라. 근데 저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 해요, 그냥.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뭐 조금 이렇게 깔짝여 봤다가, 뭐 코인도 뭐 조금 깔짝여 보는 거 이제 영상에도 옛날에 많이 올렸었는데, 그래 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새 자산이 좀 많이 줄으셨겠어요. 진짜, 네. 진짜, 항상 늘 불루해요, 저. 잠깐 울고 와도 되나요? 네. 자,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길을 잃은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가전주부님은 좀 그럴 때가 언제였고,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좀 좋을까요? 뭐 사실 진로에 대한 걸로 고민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한데. 네. 뭐 지금도 뭐 가끔씩 길을 잃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 지금은 사실 너무 바빠서 길을 잃는 느낌을 좀 즐겼던 그런 시간이 까마득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사실 너무 바쁘면 길을 잃었다라는 것도 자기가 고민을 못 하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좀 사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면. 근데 이거는 사실 좀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을 때 길 잃은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 잃은 느낌을 받을 때는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길 잃은 느낌을 좀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좀 기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블로그가 됐든 일기가 됐든 많이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보면은 글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의 기록이 헛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좀 헤매셨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때의 고민이 다 지금의 컨텐츠가 되고, 그때의 고민이 또 김 작가님만의 색깔을 저는 분명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저는 그냥 약간 수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냥 헤어나오려고 했죠. 그냥 촬영에서만 저는 드는 생각은 사실 김 작가 TV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촬영해 주신 분이 없잖아요. 시청자분들은 다 이게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처음에 카메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매번 뭐, 길을 잃어본 뭐 거죠. 메모리 빼뜨리기도 하고 뭐 카메라 하나 안 켜고 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오디오 날려먹고.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 4년 하니까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맞아요. 이게 이제 만든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국 다닐 때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의 뭔가 저의 어떤 입지 자체가 뭐 없었어요. 그냥 다닐 이유도 없고, 그 회사에서도 저를 아쉬워할 이유도 없었고, 이게 조금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매일매일 바쁘게 스케줄은 소화는 하는데 뭐 딱히 제가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뭐 낸 것도 없고, 참 길 잃은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매일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했던 것들, 그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자산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때 너무 짜증나는 게, 동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뉴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뉴스가 쉽다는 말은 아닌데요. 체력적으로 그렇게 이제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뉴스를 해봤지만. 근데 저는 맨날 밖에 나가서 땡볕에서 촬영하고 막 스타렉스 운전해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옷 같은 거 차 안에서 막 갈아입고, 아침에 나가서 뭐 밤에 시커멓게 타가지고 맨날 들어오고,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거 분량 보면 진짜 조금이고, 이런 생활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재미있게는 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뭐를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가전주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고프로 켜고 촬영도 한번 해보고, 고프로 뭐 무슨 뭐 카메라 이런 장비가 있구나도 이제 한번 보고, 마이크도 제가 잘 찾잖아요. 마이크 원래 다 채워주시거든요. 제가 마이크 맨날 셀프로 차고 하니까 제가 혼자 뭘 시작할 때 겁이 안 났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힘들게 했던 프로그램이 자동차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해봤기 때문에 좀 제가 리뷰의 세계에 또 눈을 떴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지금도 길 잃었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일단 기록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힘듦이나 그때 느꼈던 것들, 그런 거 이제 또 나중에 이게 다 재밌을 거고 다 힘이 될 거니까 기록을 많이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을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힘듦은 잊혀지고 성과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 길을 잃은 가운데도 거기서 멈춰서 뭐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전주부님 어쨌든 거기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 삶에 뭔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DM으로. 네네. 김 작가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내 삶을 열심히 안 살면 누가 열심히 살아줄 것도 아닌데. 네네네. 근데 그걸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남한테는 그게 당연하게 답변을 하긴 좀 힘들더라고. 네네네. 저도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 그때 이제 김미경 대표님이었어요. 제가 김미경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쭤봤더니 대표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사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살 거 열심히 사는 거 아니면 열심히 안 사는 건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저도 좀 당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니, 남편 이렇게 뭐 남편이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뭐 굳이 안 벌어도 되잖아. 뭐 내지는 뭐 굳이 네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맨날 울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왜 이렇게 너는 열심히 하는 거야? 좀 여유도 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 남편분 직업도 괜찮아 보이고. 그냥 뭐 전문직이니까 뭐 그냥 근데 뭐 네가 이렇게까지 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그의 인생이고. 물론 이제 제가 받는 혜택이 있겠지만 남편이 잘 그의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남은 아니니까. 근데 같이 그의 인생이자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지만 저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에서 혜택만 받고 살면은 저는 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사람인 그것도 거예요. 다른 거니까. 제가 기회가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DNA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개미의 DNA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 뭔가 열심히 사는 게 재밌어지는 시점이 있긴 한가요? 아, 제가 원래는 근데 그런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성적이 잘 나오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 난 머리가 나쁜데 노력해서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그 좀 자존심이 상하고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머리 좋아서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와. 약간 이런 척을 되게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항상 저는 제가 꿈꿨던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는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으려면 그 밑에서 얼마나 이렇게 또 막 발대질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왜 내보이지 말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사람들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그럼 애써 아닌 척하는 것도 좀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그냥 다 내놓고 그냥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거밖에 성과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그냥 말을 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네,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럼 그렇게 열심히 지금 회사원과 프리랜서 모두 겪어보셨잖아요. 다 겪어봤죠. 네. 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요인, 뭐 마인드들이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이래서 참 예쁨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몇 분 못 받으셨나 봐요. 못 계속 받았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제 못 받았고 내가 이래서 눈에 띄지 못했고 내가 이래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딱히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이제 막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그러면서 이제 좀 든 생각인데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즈니스 매너를 갖춰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하다 보면 되게 매너 없이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매너에서 모든 게 좀 비롯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일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요. 매너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의 태도에 제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 보는 PD인데 저한테 막 반말을 찍찍 한다든가.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뭐 선을 넘어서 이렇게 뭐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가전주부 왔어? 처음 봤는데. 가전주부 때는 이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 매너를 지키는 세상이 됐던 것 같아요. 본명 얘기가 모르실까봐.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방송 다닐 때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 너! 막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야 이거 뭐야? 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인격 모독 같은 걸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 이렇게 살쪘냐고 하면서 여성분들한테. 회의실에 가둬놓고 1시간 동안 갈구는 PD도 있었어요. 네. 뭐 그런 PD도 있었고 하여튼 좀 매너를 벗어난 행동들이 저에게는 이제 기억에 남게 좀 기분이 나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 사람이 프로그램 잘 만드는 PD일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취재 잘하는 기자일 수 있고 촬영 잘하는 감독일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 누가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겠냐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매너를 지키는 것부터가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좀 길게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좀 인성적인 면에서 부족하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본질적인 일은요, 그러면? 일은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사용자의 입장과 또 그 반대의 입장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만큼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남의 돈 쉽지 않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였는데 학생 티를 좀 빨리 벗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로잖아요. 그냥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누군가 나를 항상 보호해줘야 된다든가 나의 실수를 누군가 항상 교정을 해줘야 된다든가 내가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이게 내가 프로라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네,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면서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돈의 값어치를 하는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조소의 사장 마인드다 이렇게 막 댓글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좀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 가치를 하나? 돈을 더 벌려면 그럼 내가 뭘 여기다 기여를 해야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돈을 주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좀 물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일할 때 일 못한다는 평가 받을 때 있잖아요. 그쵸. 회사든 네. 뭐 프리랜서든 네. 그때 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일단은 기분 안 나빠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뭔가 뭐 일 같은 거 옛날이 아니라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좀 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그걸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일을 엄수하기로 하고 이 뭐 기간을 지키기로 하고 이 일을 해내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그냥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조금 더 뭔가 뭐 더 자세하게 이제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쉽게 기분 나빠하진 않는다고. 네네네. 기분 나빠하지 않죠. 왜냐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돈값을 하는지를 물어보면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더 돈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지 그걸 막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일에서는 그냥 일 자체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뭔가 그 일을 못했다고 하면 그 일을 한 나 자체도 부정당한 느낌이라서 네. 약간 방어기제가 저는 좀 발동되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네. 일을 했는데 내가 잘했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은 잘했다고 했겠지. 네, 맞아요. 뭐 그거를 굳이 뭐 흠잡으면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일하는 나와 그냥 자연인의 나를 너무 이거를 분리를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뭐 유튜브 이런 거 하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뭐 별게 아니라 내 삶을 좀 그대로 콘텐츠를 녹여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나쁜 피드백을 받으면은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잠도 못 자겠고 막 이런 날이 있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그러니까 가전주부와 말 많은 소녀와 그리고 최서영을 좀 분리를 하면서 이런 거에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고 좀 댓글도 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댓글도 또 덜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민감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좀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지금 유튜브 얘기하셔서 네. 아무래도 악플도 좀 달리잖아요. 그 나를 달릴 수 싫어하는 있죠. 사람들이 네. 무조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좀 어떻게 우리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까요? 저는 일일이 다 너무 막 댓글을 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쵸. 그리고 막 화도 같이 내고 이 사람도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제가 영상에서 한 말이나 제가 영상에 나오는 모습이 제 표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싫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싫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못마땅하면 나도 여기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표현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로 그럼 그 했고요. 악플을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두나요? 차단해요. 아니 유튜브가 이 지금 유튜브 남겨놓은 크리에이터들을, 기능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 뭐 굳이 내가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